미용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샴푸를 직접 강아지 몸에 쫙 짜서 뿌리는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냐면 또 왔습니다. 아니, 제가 초보 반려인분들 위해서 컨텐츠 몇 개를 만들고 싶은데 그중에 목욕하는 법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왔습니다. 아, 목욕? 네, 알려주시죠. 목욕 뭐 있나요? 그냥 뭐 있죠?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네. 일어나세요. 아, 정말 하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네, 왜냐면 초보 반려인분들은 내 몸은 씻을 줄 알지 뭔가 얘를 어떻게 씻는 게 맞는 방법인지? 하긴. 근데 저도 얘가 앞두고 네. 애기 목욕하는 방법 찾아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글리족에서 강아지들 피부 그리고 스트레스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고고! 오늘의 보조견 이 친구와 함께 강아지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물을 한번 다 적시고 쭉쭉쭉쭉 짠 다음에 아마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뭐 겁내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런데 이제 깨끗하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씻기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는 목욕법은 강아지 털이나 이렇게 피부나 이런데 너무 좀 자극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털 엉킴을 유발하고 하는 방법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물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바가지 2개, 샤워 스펀지, 욕조가 있으시면 좀 좋기는 해요. 욕조, 물티슈 한 3장 정도, 고무줄 이렇게입니다. 저 스펀지는 아무 스펀지나 이용해도 되나요? 네, 저희는 그냥 목욕 스펀지 검색해서 귀여운 모양을 샀습니다. 용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쓰는지 거품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품이 잘 나는 샤워 타월도 괜찮고 스펀지도 괜찮고요. 미용실에서 미용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샴푸를 직접 강아지 몸에 쫙 짜서 부비는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냐면 샴푸를 먼저 꽤 충분히 이 정도? 이 정도 하신 다음에 물은 따뜻한 물 37도에서 40도 정도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매번 온도를 맞출 수도 없고 그렇게 맞춰봤을 때 사실 애들이 좀 더 뜨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재봤을 때 딱 뜨겁지 않은 수준의 미적지근한 정도의 미온수 정말 말 그대로 그 정도로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물을 받을 건데 한 이 정도? 뭐 몇 밀이에요. 그냥 적당히 거품이 잘 나면 돼요. 그래서 샤워 스펀지를 가지고 얘를 막 주물주물 하셔서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세척이 되는 원리가 이 거품들이 털 표면에 있는 오염물질에 달라붙을 거예요. 걔네들이 물과 씻겨져 나가면서 오염이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준비했던 물티슈 이게 꿀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걔들이 목욕을 싫어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샤워기를 되게 무서워해요. 이렇게 쏴 하고
툭툭 틀어지면서 심지어 이거 아기용 샤워기로 헤드를 바꿔준 건데도 이 헤드 자체가 크고 물줄기가 쏴 하고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서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샤워기 판매 업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샤워기도 걔들이 무서워하면 무쓸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물티슈 3장을 반으로 이렇게 다 겹친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요 샤워기 헤드 연결 부위 쪽에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얘를 물로 묶어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손에 아주 쏙 들어요. 요렇게 헤드만 바꿔줘도 물줄기가 소리가 거의 안 나죠? 네, 더 약하게 틀면 더 안 납니다.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들이 훨씬 편안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옥수에는 제가 이런 걸 붙였어요. 미끌림 방지 테이프 이런 걸 붙였고 이런 게 없다!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건을 하나 이렇게 깔아주세요. 강아지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거를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목욕 준비는 끝입니다. 입장을 시켜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거품 있죠? 이걸로 바로 그냥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걔를 푹 적시는 그 과정이 일단 한번 줄어들기 때문에 걔들이 훨씬 자극을 덜 받고 스트레스 줄이면서 목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내 왼손은 오른손잡이시라면 왼손은 강아지를 항상 가슴이든 배 아래든 이렇게 받쳐주는 용도로 쓸 거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손은 이제 이 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부터 씻기지 않아요. 몸통부터 씻길 거기 때문에 앞가슴을 살짝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 거품을 스펀지에 잔뜩 묻히신 다음에 한번 조금 짜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난리를 치는지 안 치는지 봐요. 이 정도는 괜찮네 하면은 조금 더 쭉 짜서 거품을 묻혀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품을 끼얹어 가면서 이렇게 묻혀주고요. 자, 그리고 얼굴 쪽 씻기는 걸 되게 무서워들 하시더라고요. 귀에 들어갈까봐 또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목욕하면 뭔가 냄새가 금방 난다든지 뭔가 좀 기름기가 제대로 안 빠진다든지 하는 부위들이 이 귀 쪽에 있는 여기에 피지가 많거든요. 여기가 제대로 안 닦여서 그래요. 그래서 귀를 겉에만 닦이시지 말고 귀를 뒤집은 상태에서 이 귓바퀴 쪽 있죠? 여기에도 샴푸가 충분히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하셨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소량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짜서 귀에 막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품을 이용할 거예요. 거품을 떠서 귀 바퀴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저렇게 많이 발라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도 거품이 쫀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보면은 귀 안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주는 데는 이 귀 바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주시고 강아지 얼굴을 손바닥으로 살짝 받쳐주신 다음에 이 귀 구멍부터 귀 바퀴 쪽까지 살짝 밀어내시면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부드럽게 밀어내주면서 닦아주시면 사실 이 건강한 귀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귀지를 계속 밖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웨이도에 있는 이 귀지들을 계면활성제로 잘 녹여주기만 해도 귀 청소를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건강하게 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밀어내면서 이 귀 안쪽까지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럼 몸통 다음에 귀인 건가요? 몸통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와요. 네, 아. 올라오면서 이제 네. 귀 네.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샴푸 떠서 귀 이쪽 손으로 여기로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 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얼굴이 남았는데, 얼굴을 강아지 앞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이시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얼굴을 옆을 보게 한 상태에서 잘 받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턱을 맞추는 건가요? 네, 여기를 잘 받쳐줄 거예요. 네. 잘 받쳐주신 상태에서 이 귀, 눈, 이마 뒤쪽 여기 볼록 튀어나온 요 머리 네. 부분으로 샴푸를 적시고 뒤로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다듬는. 네, 쓰다듬어 주면서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이제 뒤쪽이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눈 앞으로 들어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은 그 앞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이마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샴푸를 떠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지금 샴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금 안 닿아있죠? 네. 이 상태에서 짜주고 또 뒤로 한번 넘겨주면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요 중지, 약지, 이거 뭐지? 소지 받쳐주세요. 받쳐주신 상태에서 눈이 있으면 눈 앞, 그리고 눈꺼풀 위쪽. 그리고 얘가 눈에 조금 소량은 괜찮아요. 이거 희석된 샴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많이 나는 요 콧잔등 부분은 이 밑으로, 그리고 눈이 있는 그 위쪽은 위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눈에 샴푸가 들어가지 않게끔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물론 부드럽게. 그렇죠. 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네,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입술 주변 할 때 강아지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움직일 거예요. 뒤통수 살짝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몸에 있는 샴푸 살짝 떠서 바르시고, 마찬가지 양옆으로 쓸어주시면서 턱 밑까지 이렇게 하면 다 샴푸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로 이제 몸은 이제 거의 다 젖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샴푸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털이 가는 방향으로, 결대로. 결 방향대로 네, 가볍게만 쓸어주시면 돼요. 가볍게 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리랑 발 씻기실 때 이제 관절이랑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강아지 관절은 여기 무릎골이 있고 이쪽에 대퇴골이 있어요. 무릎골과 대퇴골, 그리고 여기에 발목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잡지 않아야 되는 부분, 덥석 잡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이런 말단 부위예요. 이런 발목들. 그래서 어디를 가볍게 손으로 받쳐주시냐면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로 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검지랑 중지로 여기 이 슬개골과 발목 사이 요 뼈를 살짝 받쳐 올려주면 강아지 발이 이렇게 살짝 들릴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발바닥 살짝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얘를 막 깨끗하게 씻기겠다고 얘를 막 이렇게 잡아 끌어올린다든지 발을 이쪽으로 꺾는다든지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받쳐준 상태에서 발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앞다리도 이 상완골,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엘보, 발목 이렇게 있는데, 발을 이렇게 딱 잡는 게 아니라 여기 팔꿈치 쪽이랑 발목 그 사이에 있는 뼈를 앞으로 살짝 들어주시면 얘 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든요.
그 정도 상태에서 살짝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꼭 들어 올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하셔서 이 상태에서 뒤로 살짝 강아지 발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관절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만 닦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꼬리 밑으로 항문 부위가 있는데 이쪽은 개들이 엄청 민감해하는 부위예요. 사람도 민감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이들 여기 딱 끼시겠다고 꼬리만 확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꼬리뼈 하나로 지금 온 무게를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 물이 많이 가요. 꼬리는 척추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그렇게 잡지 않고요. 꼬리 쪽 밑에를 딱 껴주시고 싶다 그러면 등 쪽을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배 아래를 받쳐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잡아주셔서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 손으로 잡아주는 거죠. 네네. 여기 있으면 이 손으로 잡아주시고. 네네. 그래서 꼬리만 이렇게 잡지 네.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리를 딱 잡아준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품을 많이 해서 항문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똥 같은 거 묻어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손 아래쪽으로 넣어서 생식기 닦아주시고 수컷 친구들은 이쪽에 있겠죠? 네. 아래쪽까지 네, 살짝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헹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헹구실 때 마찬가지로 얼굴부터 확 헹구지 않아요. 이제 몸 한번 받쳐주시고 물티슈 감을 샤워기 가져다 대시면서 별 방향으로 쓸어 내리면서 몸통부터 하는 네, 거죠? 몸통부터 쓸어 내리시면서 헹굼이 될 거고요. 이거를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물줄기가 몸 털과 털 사이 곳곳으로 다 스며들어 가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쓰다듬어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잠깐 이쪽으로 가시면서부터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개들이 보통 얼굴 쪽 목욕을 하다가 난리가 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물줄기가 눈 앞으로 확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꽉 하거든요. 자,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샴푸해줬을 때랑 마찬가지로 여기를 살짝 잡아줘요. 이마 위쪽으로 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물줄기가 이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뒤로 넘어가게 그래서 여기 약간 선캡을 만들어주는 거죠. 손으로 그래서 뒤로 넘어가도록. 자, 이렇게 하면서 귀도 자연스럽게 이제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 밑으로 물이 이렇게 질질 쏟아지는 이 상황을 개들이 진짜 싫어해요.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 그쵸. 네네. 사람도 싫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막아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귀 안쪽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묻혔는데. 네, 어떻게 해요? 귀를 뒤집어서 마치 이렇게 닦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귀 그냥 겉으로 물을 귀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물줄기 샤워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안쪽까지 같이 닦여요. 그래서 귀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귀에 물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샤워기로 쓰다듬어 주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귀가 좀 세워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아까 바가지 2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냉물을 받아요. 냉물을 받아서 귀가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귀 구멍 살짝 막아주면서 끼얹으면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해요. 또는 이 귀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귓구멍 막아주면서 귀 뒤로 이렇게 눕힐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샤워기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샤워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로 가는 걸 너무 싫어해. 그러면 이렇게
물바가지 새거 네. 솜을 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진짜 애기 세수시키는 것처럼 있죠? 네. 손에 물 떠서 닦고 헹구고 닦고 헹구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거는 얼굴 씻는 방법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즐. 제가 샤워기 헤드 안 쓰는 이유가 이렇게 물줄기가 작게 나오면 여기 눈 가려진 상태에서 요런 데 닦기가 너무 좋아요. 요런 데. 정말 잘 닦이거든요. 근데 샤워기는 이렇게 세밀한 조정이 안 되니까 쏴지면서 애들이 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머즐 이런 데 닦아주시고 우리가 진짜 걱정 많이 하는 게 귀에 물 들어가면 어떡해요 하잖아요. 귀는 진짜 괜찮아요. 눈이랑 귀는 오히려 뭐 눈에 뭐 샴푸 좀 들어갔네 물로 살짝 헹궈주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코예요. 코는 물이 잘못 넘어가면은 폐로 막 물이 들어가 버리면 진짜 응급상황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창 먹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강아지 목을 받쳐서 위로 들어 올려주시면 걔 얼굴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코로 물 들어가는 거 방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쏘지 않는다. 밑에서 움직인다. 샤워기는. 그리고 턱 밑도 이런 데 살짝 잡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반대 손으로 닦아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샴푸를 이 정도 헹궜으면은 얘랑 세트인 컨디셔너가 있을 거예요. 이 컨디셔너도 마찬가지. 살짝 풀어가지고 조금만 하셔도 돼요. 컨디셔닝은 이 정도 하셔가지고 풀어서 얘도 이렇게 띄얹어줍니다. 그 샴푸했던 거는 씻어내고 아 맞아요. 거죠? 네, 샴푸했던 건 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 뽀득뽀득하게 씻어서 낸 다음에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번잡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거가 됐으면은 컨디셔닝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하실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털에 적용이 되게 해주시고 마찬가지 똑같이 잘 헹궈주시면 되는데 컨디셔너는 진짜 잘 헹구셔야 돼요. 정말 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헹궈주셔야 되는 단계인데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목욕을 너무 싫어요. 그러면 컨디셔너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네 포기하시고 왜냐면 뿌려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적시는 컨디셔닝이 지금 얘한테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유발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쿠키야 털 윤기나게 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뿌려주는 걸로 대체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디셔너 너무 싫어하면 패스하셔도 되는 단계입니다. 강아지 목욕 주기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목욕 주기는 사실 강아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포메라니안 이런 친구들 키우고 있다. 이중모이고 좀 털 그 북방계 계열 아이들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6주에 한 번 정도 물목욕 하고요. 그리고 2-3일 간격으로 브러싱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합니다. 물목욕이 이런 목욕을 네,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런 목욕을 물목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푸들이나 비숑이나 뭐 말티즈 이런 친구들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은 3주 정도 주기 3주 정도 주기로 하시는 게 좋은데 모든 주기라는 게 사실 꼭 그 주기를 득달같이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통의 경우 그러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맨날 막 흙바닥 나가서 나중 들어야 하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좀 더 씻는 주기가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제품을 조금 더 그 자주 씻는 아이에게 적합한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영상이 길어지니까 따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 편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애기 강아지들 이제 입양하신 보호자님들은 그럼 언제부터 목욕을 해야 하나? 애기 강아지 이런 게 일단 드는. 데려오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아무리 더러워도 그냥 주세요. 그냥 드시고. 그게 그 애기 강아지든 뭐 큰 강아지든 다 네네. 포함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진짜 막 같이 살 수 네네. 없을 정도로 네. 막 정말 오염이 진짜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데려와서 일주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걔가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목욕은 사실 뭐 언제 처음 꼭 해야 돼요 라는 건 없어요. 언제 처음 해야 돼요 라는 건 없고 그 목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은 필요한데요. 이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따로 그러면 목욕 준비? 네. 아기 강아지를 위한 목욕 준비? 뭐 이런 걸로 네, 따로 좋습니다. 뺄까요? 네. 그럼 지금 물을 여기 비운 것 같은데. 네네. 강아지를 이제 이게 욕조에서 나오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발을 헹궈야 되니까. 발은 들어 올리실 필요 없고요. 강아지 배 살짝 받쳐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샤워기 헤드가 곳곳에 발을 헹궈줄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막 얘를 뿌득뿌득 씻기려고 이렇게 막 들어 올리고 하는 그 과정이 강아지들이 엄청 싫어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되게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 받쳐주신 상태에서 그냥 얘가 있는 자연스러운 그 골격 그대로 그냥 쓰다듬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손길. 부드러운 손길. 마찬가지 앞발도 확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그리고 이쪽으로 손이 내려가면 강아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 들어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발 가볍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이제 타월링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수건도 사람 막 털듯이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를 가볍게 네. 여자분들 긴 머리 짜듯이. 맞아요. 이렇게 가볍게 털 방향 그대로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그리고 마찬가지 얼굴 쪽도 여기가 다 이렇게 덮이면 무서워할 수 있어요. 뭐 강아지 방향은 뭐 앞을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수건이 막 위로 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네, 확 덮치지 않도록 이런 걸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그리고 무서워하면 더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뒷다리 쪽은 마찬가지 닦이실 때 이 여기를 꽉꽉 짜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감싸져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수건이 있으면 안 보일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를 감싸줘요. 하면서 털에 있는 물기가 자연스럽게 수건에 흡수가 되도록 가볍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앞다리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갈 거예요, 손길이. 그래서 수건으로 감싸고 이런 식으로 어깨부터 말단부 여기부터가 아니고 어깨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수건 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보내실 때 얘네를 바로 드라이 하러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죠? 얘네가 몸에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리를 치거든요, 이제. 그죠.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걔들 입장에서 지금 목욕이 즐거웠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스트레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묻어있는 물기, 샴푸 냄새 이런 것들이 얘네한테 사실 얘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리 유쾌한 자극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떨어내려고 막 비비고 털고 뛰어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얘를 붙잡아 놓고 드라이를 하려고 하면 그 과정이 순조로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마음껏 하게끔 그걸 마음껏 하고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드라이를 들어가시는 게 서로에게 좀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건을 여기다가 수건을 깔아놓고 걔를 그렇게 수건을 깔아놓고 네.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여기 막 비비고 맞아요. 네,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노즈워크 매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런 거에다가 간식 뿌려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목욕 끝나면 좀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막 우다다다다다 하다가도 이거 냄새를 막 맡고 이거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냄새 맡고 뭔가 핥고 하는 게 결국 강아지들 스트레스랑 불안감 완화에 효과가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노즈워크 좀 한바탕 해주고 그러고서 드라이를 들어옵니다. 목욕은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목욕은 끝났는데 목욕을 하고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 네, 우리도 씻고 나서 로션 안 바르면 엄청 피부 당기고 맞아요. 간지럽고 그렇죠. 네. 간지러리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사람들보다 피부도 얇고 하기 때문에 보습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목욕 시간도 되게 중요해요. 목욕 시작한 후부터 보습제 적용까지 그러니까 털 말리기 전까지 14분에서 5분 이내로 목욕과 보습 과정이 끝나주어야 이 피부 장벽 기능에 문제 없이 목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보습제는 털 말리기 전에 하는 건가요? 네, 목욕하고 나서 털 말리기 전에 좀 촉촉할 때 보습제를 적용을 해주게 될 텐데 일단은 제품 중에서 글리세린,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이 함유된 것들이 보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보습 효과라고 써져는 있는데 맨 처음에 성분표를 잘 보셔야 되거든요. 성분표를 보셔서 정제수 다음으로 이렇게 어떤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는지 여기는 보면 세라마이드 들어있죠? 네. 글리세린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피부에 분명히 보습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거는 피부에 바로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강아지들 이제 털이 많기 때문에 뭐 바로 뿌려주실 수도 있고 이거를 뿌리는 걸 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천연모로 된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에 충분히 뿌리셔서 이게 이제 피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피부랑 털에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발라주셔도 되겠죠? 손에 뿌리셔가지고 해서 발라주신다거나 털에 적용하는 거는 미스트로 해주시면 되고 배나 이런 생식기 안쪽이나 뭐 발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거는 이런 크림 제형들이 있어요. 크림 제형에 보습제로 발라가지고 배 같은데 생식기랑 이런데 환절기 되면 이런데 많이 건조해져서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데랑 뭐 귀 뭐 이런 데도 뭐 한 번씩 쓸어주시면서 보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많이들 목욕하는 과정까지는 잘 하시는데 보습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습 제품 미스트들은 꼭 목욕 후뿐만 아니라 우리도 건조하면 수시로 핸드크림 바르잖아요. 계속 수시로 써주셔도 좋은 제품들이니까 특히 노령견이면 일수록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요. 제가 푸석푸석해지고. 네, 맞아요. 수분크림을 떡을 칠하고 자도 다음날 다 쏙쏙 빨려 있더라고요. 빨아들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노령견일수록 이 피부 속 지질 성분들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아이들 피부 건강도 좀 지키면서 목욕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습 얘기를 하면서 이 성분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몇몇 제품들은
보습에 효과가 있어요 라고는 하는데 이 계면활성제 자체가 보습이 아니라 이 털에 좀 그러니까 털을 찬란하게 하는 건지 털을 찬란하게 만드는 목적의 미스트라면 피부에 직접 막 흡수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털 찰랑거리게 하는 성분의 계면활성제들은 피부에 자극을 좀 주는 네, 그런 계면활성제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성분표에서 이거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무슨 계면활성제인 게 나오거든요. 이게 만약에 트리트먼트나 뭐 컨디셔닝 이런 모발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위주로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피부 보습이라기보다는 얘의 털의 윤기, 네, 찰랑거림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이니까 피부에는 최대한 적용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우리가 피부 보습을 위한 성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라마이드나 글리세린, 네, 그런 히알루론산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사람 모발 영양제냐 두피 영양제냐 뭐 그쵸? 그런 거군요. 맞아요. 우리도 린스를 막 네. 바르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건 오히려 더 잘 헹궈내야 되는 거죠. 네, 기름기가 아주. 그쵸? 더 네네. 잘 안 헹궈내면 이런 목 뒤 네, 같은 데 여드름 맞아요.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스러블? 그런 거랑 같은 원리죠. 감사합니다. 네. 해결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